자, 이번에는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오는 걸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사전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전 형태 그대로 파일에 저장했었죠. 그래서 지금 holidays.txt 파일에 키와 밸류의 콜론으로 구성된 이 쌍으로 이렇게 각각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파일을 읽어와서 출력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파이썬 2월 20일이죠. 이렇게 텍스트에 직접 저장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 컨트롤 S 키를 눌러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읽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먼저 지금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어떤 기능으로 함수로 만들 건데 이 함수를 어떻게 쓸 거냐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load dictionary from file. 파일에 있는 정보를 다시 딕셔너리 사전으로 저장을 해볼 거예요. 자, 이런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름만 있으면 되겠죠. 파일의 이름. holiday.txt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불러서 사전에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건 파일 이름 하나입니다. 파일 이름 하나요. 자, 그럼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이번에는 load dict from file 이라는 함수를 정하고요. 자, 여기에 들어갈 함수는 file name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새로운 딕셔너리, 사전을 하나 만들고요. 파일을 연 다음에 이 파일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한 줄씩 읽어서 사전에 저장하면 되겠죠. 사전에 저장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사전을 하나 만들어야죠. 이런 빈 사전을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열고 파일에 있는 걸 한 줄씩 읽어서 가져올 거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리턴하면 되겠죠. 무엇을 리턴하면 되나요? 딕셔너리를 리턴하면 되죠. 요 지금 정의한 사전을.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부를 때도 지금 요걸 불렀을 때 나오는 걸 뭔가를 저장을 해줘야겠죠. 얘를 loaded dict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줄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print loaded dict이라고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이 구조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다시 자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파일을 먼저 열어야 된다. 그리고 파일에 있는 내용을 아까 쓰거나 읽거나 쓰거나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파일에 어떤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읽어오는 거죠. 리드 하면 돼요. 읽은 다음에 이 파일에 있는 걸 한 줄씩 가져와서 사전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파일을 여는 것부터 해볼게요. with as 구문을 쓴다고 했죠. open 파일 네임을 여는데 이번엔 read 모드, 읽기 모드로 가져오겠다. 그리고 이거의 이름을 f라고 지어주겠다. 지금 이제 접근하는 이 파일을 f라는 이름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파일에 있는 것들을 한 줄씩 읽어올 거예요. 한 줄씩 읽을 건데 여러 줄이니까 반복문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for 반복문 line이라는 이름으로 한 줄씩 읽어올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죠? in f에 있는 걸 읽어올 겁니다. 즉 지금 여기서 연 파일 읽기 모드로 연 파일에 있는 것들을 한 줄씩 읽어올 거예요. 한 줄씩 읽어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한 줄씩 읽어와서 이거를 저장하면 되겠죠. 딕셔너리에 저장하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파일에 있는 걸 한 줄씩 읽어올 건데 그럼 파이썬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요 한 줄을 읽을 거고요. 그 다음 한 줄을 읽을 거고 한 줄을 읽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읽어올 겁니다. 가져올 겁니다. 어떻게 가져올 건지까지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가져올 겁니다. 그럼 그 가져온 것을 우리가 사전에 키와 밸류로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요 한 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키가 있죠. 콜론이 있고요. 밸류, 값이 있습니다. 즉, 이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키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오른쪽은 밸류로 저장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 라인은 지금 요 한 줄이에요. 새해 콜론 1월 1일. 그런데 이 라인을 구분해야 돼요. 뭘로 구분하냐면 이 콜론으로 구분하죠. 콜론. 그래서 얘를 나눠야 됩니다. 콜론을 기준으로. 그래서 요 라인에 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 기능이 스플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스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콜론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콜론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이 콜론은 포함되지 않고요.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줍니다. 두 개가 되겠죠. 그럼 그 두 개가 된 요 데이터를 키와 밸류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키, 콤마, 밸류를 넣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하면 얘는 두 개로 나눠질 거니까 첫 번째는 키로, 두 번째는 밸류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사전에 넣으면 되죠. 어떻게 넣나요? 딕에다가 키 값을 넣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밸류를 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러와서 한번 출력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딕셔너리에 새해는 1월 1일, 설날은 음력 1월 1일 데이터가 쭉 저장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쭉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 지금 밸류 값의 1월 1일 뒤에 역/n이라는 계획 문자 특수 기호가 들어갔어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아까 입력했었죠. 자, 위에서 요걸 입력했기 때문에 한 줄이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뒤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걸 사전 데이터로 가져오려면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사전 데이터에선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얘를 삭제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라인, 요 가져오는 요 라인에서 뒤에 이런 불필요한 특수 기호 또는 어떤 빈 스페이스 공간, 빈 공간 이런 것들이 또는 탭으로 구성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필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나눠서 저장하기 전에 요걸 하나 할 수 있어요. 자, 라인에 스트립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strip입니다. 자, 요 스트립이라는 걸 이용해 주면 이 스트립이 하는 역할은 앞뒤에 이런 뭐 특수 문자 또는 뭐 빈칸 이런 것들을 싹 지워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데이터만 남겨주는 겁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얘를 다시 라인의 이름으로 저장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 함수를 실행하고 정의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뒤에 뭐 어떤 특수 문자나 이런 게 다 삭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삭제하기 위해 앞 뒤에 있는 겁니다. 모두 삭제해 주는 게 요 스트립이라는 기능이고요. 요걸 이용해서 한번 앞뒤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콜론을 기준으로 나눠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뭐냐면 혹시 라인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건 넘어가야죠. 지금은 데이터가 다 들어있으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까 이렇게 한 줄 더 있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이걸 실행해 볼게요. 지금 한 줄을 제가 일부러 추가한 겁니다. 추가한 다음에 요 코드를
실행하면 여기서는 그냥 바로 삭제가 되네요. 그런데 혹시 이 라인에 어떤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에 데이터가 있을 때만 나눠서 사전에 저장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려면 if 구조를 이용하면 되죠. 만약에 라인이 있다면, 라인에 데이터가 있다면 얘를 처리해라. 그렇지 않다면 무시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 라인에 데이터가 있다면 사전에 저장해 주세요 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최종적으로 자,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전에 키와 밸류 값으로 잘 저장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파이썬까지 잘 저장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는 사전 형태로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사전이 아니라 리스트다 라고 하면 이렇게 키와 밸류로 굳이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저장하면 되겠죠. 리스트에 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 구조에 저장할 거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그 데이터 구조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고 또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걸 실습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져왔다면 이전 실습에서 했던 뭐 공휴일 이름을 찾아서 날짜를 출력하거나 또는 뭔가를 더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